네, 안녕하세요. 지호입니다. 오늘은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상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커버드콜과 관련된 상품을 한번 리뷰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 오늘 가져온 상품은 미국 미래에셋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입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컨텐츠가 유익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상품은 높은 위험 상품으로 나와 있어서 변동성이 꽤 있는 상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우존스 배당 100 상품에 투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S&P 500 콜옵션을 활용을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비용은 0.39 정도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1,000만 원 투자를 할 때 39,000원, 1년에 39,000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는 타이거 기준으로 0.07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보수 총액으로 하면은 보수랑 비용을 다 더하면 0.14. 배당다우는 총 보수가 0.01이고, 그 다음에 비용까지 다 더했을 때는 약 0.1 정도가 나와서 타이거랑 비교해도 대충 한 3배, 한 2~3배 정도 나오고, 배당다우랑은 했을 때는 이것도 한 3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보다 비용이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은 생각보다 이 수익률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해놓으면은 장기 투자가 될수록 금액이 커지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는 얼마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쌓일수록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서 수수료는 이 투자 비용은 꼭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에서는 여기에서 추종하는 기초 지수는 여기에 이제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는 다우존스 US 디비든 100 지수에 넣어서 슈드랑 비슷하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60% 정도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를 이제 프리미엄 7%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S&P 500 ATM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ATM은 등가격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 배당 기준인데, 여기서 봐주시면은 한 8번 정도 배당이 나왔고,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아직 1년이 안 됐고 충분히 데이터가 안 쌓여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드 콜 상품이고, 그러면 콜 옵션이 무엇인지, 커버드 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콜옵션은 주식을 만기일에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권리를 사는 것 행위 자체를 옵션을 설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콜옵션을 사는 사람은 권리를 받는 대신에 이제 대가를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그러면 콜옵션을 파는 사람은 이 콜옵션을 사는 사람한테 특정 일에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73,000원 정도인 가격, 삼성전자를 3개월 뒤에 8만 원에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설정을 하고, 콜옵션을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한테 2,000원을 지급을 하고, 이제 파는 사람은 권리를 넘기는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ETF는 콜옵션을 파는 사람이다, 이해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콜옵션을 사는 게 아니고 콜옵션을 팔아서 이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는 만약에 8만 원,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 오면은 콜옵션을 사는 사람은 8만 원 플러스 뭐 10개를 사기로 했으면은 곱하기 10, 100개를 사기로 했으면 곱하기 100, 1개라고 했으면은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옵션을 실행할 때 돈을 주고, 대신에 그 돈을 받고 콜옵션을 파는 사람은 주식을 콜옵션을 사는 사람한테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8만 원이 넘었다, 8만 1,000원이 됐다, 8만 2,000원이 됐다, 이러한 경우에도 8만 원만 받고 넘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버드 콜은 무엇이냐?
주식을 콜 옵션을 판과 동시에 주식을 바로 사놓는 것, 이게 커버드라고 하는 거고, 네이키드라는 것은 콜 옵션을 팔았지만 주식을 안 사고 있다가 만기일에 콜 옵션을 산 사람이 옵션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시장가로 주식을 사서 콜 옵션을 산 사람한테 주식을 넘기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커버드 콜은 주식을 미리 사두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3,000원짜리 삼성전자를 미리 사놨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사실 손실은 없어요. 다만 미리 사놨기 때문에 내려갈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키드 콜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올라가서 급격하게 만약에 올라가서 삼성 주식이 만약에 85,000원, 90,000원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옵션을 산 사람한테 주식을 줘야 되니까 나는 80,000원만 받고 90,000원이라도 주식을 사서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이키드 콜일 때는 주식이 올라갈 때 손해를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커버드 콜의 수익 전략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만든 건데 우선은 시작가가 1,000원이고 행사가가 1,5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행사가는 이제 사는 가격, 여기 특정 가격 위에서 설명드렸던 콜옵션의 특정 가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최대한 10,000원에 근접해 있는 가격을 시작가와 행사가가 최대한 붙어 있는 이거를 등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가와 옵션가가 같거나 최대한 근접해 있는 경우에 등가격 전략이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이러한 전략을 활용을 하는 이유가 가격이 조금만 올려도 행사가에 도달하기 때문에 옵션가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상품을 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따라서 프리미엄 가격이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받게 되는 플러스 알파가 커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주식이 이 행사가 밑에 있으면은 1,500원인데 10,000원, 1,400원 뭐 이때 있으면은 사실 콜옵션을 산 사람이 굳이 옵션을 실행하지 않게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10,000원에 샀는데 1,400원 또는 1,500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500원만큼 수익이 남고 플러스로 이 상품을 팔아서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에 5,000원 플러스 알파가 발생을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갖게 되는 수익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가가 이거를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떨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여기가 최대거든요. 이만큼이 원래 수익 플러스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받은 이만큼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올라가서 나오는 수익은 제가 누릴 수 없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은 아니지만 주식을 사서 그냥 갖고 있었으면은 얻게 되는 수익인데 없어지게 되므로 이거는 기회비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면 주식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미리 사놔서 원래 이만큼 손실을 봐야 되거든요. 다만 프리미엄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받아둔 상태라서 받아둔 만큼은 손실이 방어가 되겠지만 이제 그 이후로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손실이 여기 구간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부터 바로 손실이 떠야 되지만 주식을 사놓음으로 인해서 이만큼에 있을 때 이만큼 정도는 방어가 되고 나머지로 내려갈 경우에는 손실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게 커버드 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상 구간은 사실 주식이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등가격 내에 있는 이 가격대가 최상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운영하는 거는 횡보장일 때가 최고의 기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그 언저리의 가격이 있을 때는 누군가가 콜옵션을 샀지만 실행하지 않게 되고 추가적인 수익 플러스 알파만 계속 받고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을 때가 최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는 만약에 주식이 막 올라갈 때는 상승장에 오면은 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비용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사놨는데 계속 콜옵션을 산 사람한테 주식을 특정 가격, 행사가만 받고 넘겨야 되니까 상승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회비용으로 잃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하락장이 왔을 경우에는 주식을 미리 사놨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커버드 콜, 이제 콜옵션을 팔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커버드 콜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고, 이 상품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미래에셋 상품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긴 했는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국 상품으로 제일 유명한 제피 상품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JP모건에서 이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 상품이고, 최근에 슈드랑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한 14%, 14.11% 정도가 수익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연간 한 3%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슈드와 비교를 해보면은 41% 정도 차이가 나고 1년에 약 10%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10%를 메꾸려면은 실제로 배당이 10%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슈드 같은 경우도 1년에 그래도 3% 정도는 나오니까 최소한 슈드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한 13% 정도의 배당이 나와야 그나마 쫓아갈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느 정도의 배당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7.6일 정도의 배당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배당 성장률은 좀 떨어진 상태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과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2023년도에는 10.59 정도가 나왔었고 2022년도에 9.7, 21년도에는 7.16, 그리고 20년도에는 설정된 해여서 2.29 정도가 나왔는데 배당률 자체는 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수료를 벌어들여서 배당으로서 최대한 이제 배당금을 최대한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2023년도에는 10%, 9%, 7% 이렇게 한다라고 쳤을 때는 사실 슈드보다는 좀 밀리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간단하게 데이터로만 보면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적합할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6개월, 그리고 1년, 3년, 5년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상품들을 비교했냐면 슈드랑 제피, QILG, TYLG, QILD, 그리고 스파이 이렇게 총 6가지 상품을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에 있는 4개는 다 커버드 콜 상품이라서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보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 대표적으로 슈드랑 제피 그리고 스파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스파이가 6개월에서도 S&P도 S&P 스파이가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제일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QILG가 나왔고, 다음에는 TYLG, 이제 슈드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피 자체는 수익률이 3.38%라서 크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건 6개월이기 때문에 뭐 6개월 동안 배당받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1년으로 봤을 때는 또 생각보다 쫙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스파이가 30이고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QILD가 5.66이기 때문에 약 1년 만에도 25% 정도 차이가 났고, 제피랑 봤을 때도 한 22%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드랑 보면은 한 2%, 그리고 이제 슈드랑 제피를 비교해보면 대략 2% 정도이기 때문에 1년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슈드보다 조금 더 나은 상품이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배당금도 그만큼 많았고 성장률은 한 2% 내외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최근 1년에서는 슈드보다는 좋아 보였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슈드 자체도 배당 금액이 높기 때문에
크게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제피가 조금은 더 앞서지 않았었을까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3년치 데이터로 오면은 3년치에서는 또 많이 벌어진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QILD는 오히려 밑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제피가 0.65%밖에 안 나왔고, 스파이는 31%, 슈드 같은 경우는 8.96.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3년간 배당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슈드가 좀 더 앞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좀 드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넣어봐야 되겠지 알겠지만 스파이랑 비교했을 때는 실제 수익률은 전혀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5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제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게 한 3년 정도, 최근에 만들어져서 3년 정도 데이터밖에 없지만 스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수익률을 보면은 81%가 나오고 있고, 슈드는 49%, 거의 한 50%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한 10년, 20년 갔을 때는 이러한 모양이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모양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가 이제 제 생각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커버드 콜 상품은 장기 투자에는 꽤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묻어놓고 꾸준히 가져가는 건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장 기간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시장을 잘 판단하고 지금이 횡보장이다, 아니면 지금이 좀 변동성이 큰 장이다 라는 거를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횡보장일 때는 이 상품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부족한 납입금을 채우는 형태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서 좀 부족한 납입금을 채우는 형태로는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지 장기 투자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7% 배당 가능성, 7% 이상, 10%까지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은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기관이든 간에 콜옵션은 지속적으로 사서 본인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투자금의 이제 좀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해칭하기 위해서 콜옵션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꾸준히 7%에서 11%, 10%, 11%를 낼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른 상품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지 오래된 상품들이 아니고 한 5년 정도 된 상품을 봐보시면은 QILD 하나 있는데, QILD는 심지어 만들어진 지 5년? 그러니까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22%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좋을지는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습니다. 배당을 받는 대신에 만약에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배당을 안 받느니 못하는 상황이 될 테니까,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이런 커버드 콜 상품을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연금저축에 넣기 위해서는 S&P나 슈드 같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시장을 잘 판단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뭐 연금저축이나 아니면은 뭐 ISA라든지 이런 곳에 넣어서 오랫동안 꾸준히 뭉켜놓는 거는 나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가 다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스파이나 슈드 같은 게 이렇게 계속 성장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QILD라는 커버드 콜 상품은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개인이 판단을 해서 콜옵션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지 배당금을 받아서 월 배당 구조를 만드시는 형태로 이 상품에 몰빵을 하시는 것보다는 슈드와 이런, 만약에 월 배당 구조를 만드시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은 슈드나 제피 같은 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배당 구조를 만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슈드랑 제피를 활용을 해서 배당 구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슈드는 그래도 성장률이 꽤 뒷받침이 되고 있고, 제피는 배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활용을 하면은 보완을 하는 형태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스파이 플러스 제피 이런 구조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지금 이 상품이 수익률이 빠지고 있다, 이 제피 커버드 콜의 상품이 수익률이 빠지고 있다, 이게 횡보장이 아니라 이제 수익률이 빠질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가감하게 포트폴리오에서 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이 커버드 콜 상품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고, 어떤 것이든지 상품을 직접 열어보시고 판단을 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상품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